반갑습니다.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됐다, 괜찮았다, 그래도 나름 고객한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자기만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청소는 빨리 깨끗이 하는 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빨리 깨끗한 방법이 있으면은 솔직한 말로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업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럽니다. 작업자들한테 제가 알려준 대로 잘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소리 하죠. 저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알려주는데 그만큼 지식을 저도 쌓게 되는데, 그거를 활용하면은 현장에서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마다하겠습니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 저도 예전에 이 청소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청소를 하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보고 이게 왜 그렇지? 이제 왜 잘못됐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 도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세제를 사용하죠. 약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대부분 세제입니다. 이제 저도 가끔가다 약품이라는 소리를 하지만 웬만하면은 세제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카페도 보면은 다들 약품이라는데 엄연히 세제입니다. 이제 청소하는 분들이 나름 전문가들이 올바른 용어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몰랐던 사실도 배우고 잘못되면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이 있을 때 세제를 사용하죠. 세제를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그 오염물 때에만 반응을 하는 줄 압니다. 사실은 상지에도 손상이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은 페인트 벽 있는데 페인트 벽에 이제 PB나 오븐 클리너 원액스 보세요. 분명히 페인트까지 흘러내립니다. 이를 하는 거죠. 세제는 AI가 하려는 거죠. 얘들은 모릅니다. 모든 사물에 데미지를 줍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표시가 나고 안 나고 그 차이뿐이지 사실은 모든 표면에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비교를 하면 우리 그런 말이죠. 빗물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바위에 구멍이 나듯이 그게 처음에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너무 미세하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표시가 확인이 안 될 뿐이지 사실은 데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세제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바른 세제 방법을 알아야 되지 잘못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속된 말로 사고를 치는 거죠. 저도 초창기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제 몰랐던 사실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도 해봐야 됩니다. 테스트 해봐서 사고도 치고 작업자들이 사고를 쳤을 때 왜 저런 현상이 나왔나 그런 걸 항상 생각하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덕분에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외벽 청소 이런 데 갔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고객들이 몰랐던 사실을 해주고 이런 거는 이렇게 작업해가 이런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공지하고 나면은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조금 미흡한 게 아니죠.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끗이 한다는 게 이제 깨끗이 한다고 그러죠. 깨끗이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과 고객이 생각하는 깨끗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괴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났을 때 미흡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공지를 하고 일을 하면은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애매한 거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고객 입장에 이런 건 이렇게 돼서 미흡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객님이 알아서 판단하라. 내가 아는 수준은
해줄 수 있는 수준은 여기까지다. 제가 내일 외벽 청소 들어가는데 그 사장님하고 하강석이니까 이제 물이 흘러내리는데 빗물이 이제 오염물하고 섞기가 내리겠죠.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침투를 하다 보니까 표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연마를 하든지 폴티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외벽 청소를 하면서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고객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거는 산성세제로 해서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낸다. 저에만 견적을 낸 건 아니겠죠. 다른 데도 견적을 내보면은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 퀄리티, 저분한테 진정성이 있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은 청소의 전문가다, 이런 믿음을 주면은 웬만한 가격 차이 나서는 고객이 저한테 일을 줍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청소를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분명히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러우니까 우리가 처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 때가, 이 오염물이 흡착이 되어 있는지 고착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고착이 된 거는 연마나 샌딩, 폴티스 작업, 이런 작업을 안 하면 힘듭니다. 표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으로 스며들어 있는 건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이 때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산성 세제를 쓸지 우리가 알칼리 세제를 써야 될지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이제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판단을 잘 모를 때는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한쪽에 조금만 테스트를 해보고 일을 하면은 좋습니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청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더러운데 이제 얼룩이 있는데 더럽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는데 청소하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제거가 안 되니까, 닦이지를 않으니까 관리 사무실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할 수준이 아니다, 전문 업체에게 한번 문의를 하자, 이래서 저에게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가서 얼룩이 봤는데 제가 봐서는 음식물을 때려쳐가 튀어서 너무 흡착이 많이 된 거죠. 이제 붙어 있는 때 같으면은 나가지만은 흡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가질 않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표면 이래 보면은 만져보면 면이 고르지만 사실 확대해 보면은 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굴곡이 있다는 거죠. 들어간 부분에 오염물이 흡착이 됐는데 밖에서 아무리 그 표면에 열심히 닦아도 일반 세제로 닦아서 그거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스테인리스 어느 정도 강내는 법 올렸는데 그거는 표면에 얼룩식으로 남아있는 거, 그런 거는 분명히 가능하지만은 음식물이 흡착이 되니까 안 된 거예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안 되고 이제 연마를 했죠. 제한테 연마제가 있으니까 연마제로 닦으니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또 이제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그 엘리베이터 제가 닦은 데가 더 깨끗이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냐 하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연마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연마 패드 이런 게 1000번, 2000번이 있는데 이게 1000번을 냈는지 2000번을 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리고 저는 또 사실 이 연마제가 몇 번의 효과를 내는지 1000번인지 2000번인지 저는 모릅니다. 닦으니까 분명히 나가긴 나갔어요. 깨끗이 되는데 더 깨끗이 됐죠. 그래 이제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려면 이거 전체 다 못하니까 요 더러운데 선을 꺼서 밑에 부분만 전체적으로 이제 잘 표시 안 나게, 이제 엘리베이터 손잡이 있는데 손잡이를 경계로 하면 잘 표시하니까 손잡이 경계로 해서 밑에 부분만 연마를 하면 가능하다. 일단은 그렇게 공지를 드렸고 관리실에 상의를 해보고 시간이 되면은 민원을 해보고,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말 더러운데 몇 대만 이제 하기로 일단은 이렇게 미팅을 마친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 세제를 잘못 써버리면은 얼룩처럼 보여요. 세제가. 왜 그러냐면은 앞에 언급을 했듯이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데미지를 주고 손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제를 쓰고 난 뒤에 항상 린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스티커 제거제나 이제 알칼리 세제 PB나 오븐 클리너 이런 걸로 하겠죠. 하고 난 뒤에 걔들을 식초 같은 걸로 린스를 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식초로 빠른 물에 한번 닦고 난 뒤에 또 깨끗한 물 걸레 가지고 닦아주면 확실합니다. 우리 한번 작업자도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고를 치냐면은 저는 몰랐어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밥 먹으러 갔는데 난 당연히 그런 행위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이제 위에 버너 헤드나 그레이트, 버너 캡 이런 거 다 분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름때가 있으니까 이 작업자가 불린다고 생각하고 PB1을 도포하고 간 겁니다. 근데 밥 먹으러 가니까 한 40-50분 지났죠. 밥 먹고 간 뒤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더 하얗게 손상이 얼룩처럼 보이죠. 이 손상이 되니까 더 하얗게 보입니다. 부분. 솔직한 말로 그래서 잘못하면 가스레인지 그 정도 더러웠으면은 거의 정말 폐기해도 괜찮을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살려고 마음을 먹는데 이렇게 손상을 줘가지고 보기 싫게 하면은 제가 당연히 변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는 써도 못하는 거, 이런 걸 뭐 변상하냐, 그런 말은 당연히 못하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봤죠. 볼크린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볼크린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에 제가 D1도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 D1 가지고 하니까 다행히 그게 제거가 됐어요. 뭐냐면 제거가 된 게 아니고 D1이 사실 이제 우리 비교하면 연마를 한 거죠. 볼크린보다 더 많이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니까 다행히 데미지를 안에까지 깊숙이 내상을 많이 입지 않았어요. 표면만 했기 때문에 이 D1으로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D1으로 하고 난 뒤에 PB로 뿌리가 다시 한 번 더 린스를 해줘도 사실 솔직히 더 깨끗이 됐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번씩 이제 이런 방법을 알면은, 대처법을 알면은 우리가 변상해 줄 거, 어찌 보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돈 세이버가 된 거죠. 일단은 작업자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제가 변상을 해줘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당연한 건데 저건 질문할 것도 없네 이런 수준일 수도 있지만, 또 청소에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나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얼마 전 카페에 내가 보도블록에 음식물 얼룩 생겨가지고 그런 거 나왔던데, 저도 한 번씩 눈팅은 합니다. 그러나 남청소법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방법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그게 맞으니까 정답이 꼭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도블록 이래 보면 이제 우리 시멘트나 마찬가지죠. 이 보도블록 이런 데 보면 모래에다가 시멘트 넣어가지고 이래 만든 제조를 했기 때문에 보기보다 우리 틈이 많은 거죠. 음식물 같은지 뭐 오염물이 떨어져가 안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죠. 안에까지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하듯이 깎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안으로 들어간 거는 밖에서 웬만큼 해가지고 그거 제거 안 됩니다. 처음에 바로 그랬을 때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들어가 가지고 건조가 됐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산성 세제 같은데 하강석에 하면은 거의 데미지를 안 줍니다.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줍니다. 보면은 이제 하강석 강이 나 있죠. 그런데 산성 세제 쓰면은 나갑니다. 근데 나가고 난데 겉으로 보면 때 잘 나가고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살짝 닦아 보면은 그 분명히 손상이 됩니다. 좀 까칠합니다. 제가 청소 이제 다른 2개 가지고 잘못된 거 지적한 거 있는데, 어떤 분이 아니죠. 영상에 보면은
저거 줄눈 청소해가지고 깨끗이 된다고 이런 거 올리는데, 그분이 해가지고 깨끗이 된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 이러면은 다른 분들도 잘 모르는 거 집에서 그대로 했는데, 어떤 분은 깨끗이 됐는데 어떤 분은 깨끗이 안 된다는 거죠. 금방 앞에 얘기했듯이 보도블록 이런 데 같이 스며들듯이 백시멘트도 보기보다 마감재 중에서 틈이 넓은 편입니다. 안으로, 그것도 서서히 우리가 물을 쓰고 보면 깨끗한 물이 아니니까 배수구로 흘러내리기 전에 조금씩 침투한다는 거죠. 한두 번 써가지고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때가 타겠죠. 안으로 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섬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일반 청소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제가 봐서는 줄눈 같은 거는 다시 재시공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 다른 청소 방법도 올리고 90% 정도까지 하면은 이제 나가니까 굳이 더 이상은 우리 청소 들어가서 하면은 좋지만 그렇게 원하는 고객도 없습니다. 줄눈, 샤워부스 유리 물때 나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면서 보면은 웬만한 오래되면 아실 거예요. 유리에 고착된 물때는 세제로 써서 안 됩니다. 제가 영상으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 다른 데도 이제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봤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터득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 영상에서 얘기하는데, 유리에 고착된 물때는 연마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마를 해야지 나갑니다. 근데 연마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잘못하면은 스크래치 납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유리 닦는 분들 이래 보면은, 저는 처음에 할 때 물걸레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걸레질 안 하고 바로 산성세제 써가지고 걸레질 하면은 분명히 그 스크래치 납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스크래치 보여요. 민감한 고객 만나면은 고객하고 언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자석하는 분들 두 개 압착을 시켜서 하는데, 처음에 일단 물걸레질만 물로만 사용해도 제가 봐서는 스크래치 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그분들 처음에 물걸레로 해서 닦아내고 난 뒤에 다시 압착시키가 하는지, 그래 압착시키가 해도 유리에 데미지를 많이,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가도 스크래치 날 확률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스크래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만지면은 흙먼지 정말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은, 만져보면은 이제 이물감이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같이 산성세제 하면은 분명히 그 스크래치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걸레로 해고 난 뒤에 산성세제로 물때 분해하고, 저는 알칼리 세제로 해서 2번 린스 중화 작업을 꼭 해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산성세제 쓰고 물걸레질 하는 분들보다는 작업이 배는 더디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FM대로, FM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고객님 재산에 흠집이 안 나게끔, 손상이 안 되도록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이게 최적의 방법이면은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가 보면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긴 시간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은 서로 청소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런 영상을 찍고 이러면 잘난 척 해가지고 보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 다른 데 보면은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분 영상 안 보면 되는 거고, 구독 안 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는
하지만 지역에서 청소하고 입주 청소나 웬만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친한 청소업체 사장님들한테 오다 다 넘겨드립니다. 오다 넘겨드리고 제가 큰 청소 이제 좀 금액이 괜찮은가 하면은 그분들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일당 쳐주고 경비 쳐주고 다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제가 알아서 챙깁니다. 그러면은 그 일하는 업체 타 청소업체 사장님도 나쁠 거 없습니다. 입주 청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남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 사장님들한테 넘겨드리죠. 청소만 깨끗이 해달라, 내 욕만 안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오다 다 넘깁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항상 고객들한테 저한테 맡기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려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공지를 하면은 좀 깨어있는 분들은 가격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일을 줍니다. 저는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한다, 타업체보다 뭐 깨끗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이런 거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면은 웬만한 고객님들이 저한테 일을 줍니다. 많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대청소하는 분들이 제 영상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공부하면은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소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나름 가지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